그 회담 시간이 길어질 때는 뭔가 의견이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얘기 나눌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한번 좀 추측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회담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예, 뭐 잘 안 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잘 돼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돼서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합의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의문. 예, 그러려면 이제 자규 수정을 한다든가 그 내용을 큰 걸 포함할 건가 작은 걸 포함할 건가 그런 이제 내용상의 이제 합의를 그 밀고 당기는 이제 밀당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청와대 또 하명 우리로서는 이제 대통령의 또 제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이제 김정은의 어떤 제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잠깐 또 휴식을 해야죠. 그 하명이 내려올 때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길어질 수가 있는데 뭐 좀 기대 섞인 전망을 하자면은 이제 자규 수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내용들 가지고 자규 수정을 하고 있을까 그런 건데 그것은 이제 상당히 뭐 전망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피해자 아닙니까? 우리 군이 2명이나 부상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보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북한은 가해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과를 해라. 시인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런 이제 어떤 큰 원칙을 갖고 갔지 않겠어요? 북한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 적이 없다. 괜히 남한이 지금 날조해가지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 뒤에는 지금 미국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상호 얘기를 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설전을 벌이다. 응? 아니다. 맞다. 이런 이제 그런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 더 질문 드리고 계속 이야기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김주미 의원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 전에 지금 실무회담이라든지 회담할 때 멈추고 보통 전화를 걸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쪽에서. 그렇죠. 뭘 여쭤보기 위해서 뭐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례로 볼 때, 비춰볼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그 통일부에서 발표를 했나요? 발표 주체를 이제 회담 결과 발표 주체를 이제 바꾸겠다. 통일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바꾸겠다. 이거는 발표를 할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남북관계 그 자구 발표문 공동 성명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 자구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회담이 이제 길어지면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는 않지만 아까 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우리가 모르는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청와대 이제 어떤 지침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이제 협상의 어떤 카드가 나오면은 그 카드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다가 의견을 교환하다가 어떤 합의에 가까워되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더 하죠. 북한은 지금 그 황병서가 김정은의 핵심 측근이긴 하지만 과거의 김정일 시대에도 보면은 아주 핵심 측근도 2009년도에 합해개혁 당시에 박남기라는 계획재정부장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처형당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라는 데는 지금 회담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이 뭐 핵심이긴 하지만 뭐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됐다 그런 건 아니고 협상을 잘못하면은 큰일이 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 2009년도 싱가포르 그 남북 그 협상에서 참여했던 원동면 뭐 부위원장인가요? 그 사람 부부장인가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숙청됐다. 뭐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중간에 하명을 받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사실 이제 두 분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1차 접촉이라고 저희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선 그 2시간 동안의 접촉이 있고 나서 브리핑의 주체가 통일부에서 청와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두 분도 예측하다시피 무언가 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실을 놓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보 문제 아닙니까? 군사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비무장지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유엔사하고 또 관련이 있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어떻게 따질까부터
더 시작해서 앞으로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 문제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려면은 이제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을 수도 또 있거든요. 또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회담이 돼야 된다. 뭐 국방장관 그 회담이 되든지 하여튼 군사 문제가 상당히 깊이 논의됐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이 그것을 하기에는 좀 곤란하죠.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대화라든가 협력이라든가 교류협력 이런 데를 이제 담당하는 분인데 안보 문제를 뭐 이렇게 발표하기는 좀 곤란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안보 문제가 주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안보실장에게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통일전선 부장은 김양건이는 대남이 이제 물론 공작도 하지만 대화 협력 뭐 이런 걸 주로 담당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달라요. 북한은 이제 김양건이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이고 당의 부장이고 우리는 정부의 이제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도 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꾸준히 일어났었고 북한은 통일전선부장을 남한의 장관보다 한 등급 위로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내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정부라고는 힘이 없어요. 북한에는. 내각은 힘이 없고 조선노동당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노동당의 부장이면은 내각의 뭐 최소한 부총리 이상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통일부 장관과는 상대할 입장이 못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김양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개입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 군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정치국장 황병사가 또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군부 문제이기 때문에 김양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황병서를 부른 건데 황병서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야전군이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총 들고 전투하는 군인이 아니고 정치군인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정치적으로 당적으로 통제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에서 북한군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정치군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군들을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황병서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실장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합의문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어쨌든 지금 회담에 참여한 인물들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일단 우리가 왜 예전에 회담을 할 때 보면 격에 따라서 이 계속 주고받았던 힘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격을 높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북측에서 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게 있고 좀 바라는 게 있고 이 회담에서 결과를 내겠다라는 어떤 뭐 제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우선 대한민국이라고 오랜만에 호칭을 했죠. 뭐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아마 처음 대한민국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억이 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처음입니다. 보수 정부가 들어온 이후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걸 사격 표적으로 놓고 사격을 하는 것도 동영상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와 협상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황병서를 나와라 이랬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김양건하고 우리 김관진 실장님하고 둘이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황병서를 나와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 황병서가 김정은이 한 7, 80번 가는 중에 한 120번 정도 따라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도 지금 6개월 만에 한 60회 이상 지금 수행을 하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바로 옆에 붙어 다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나와라 그랬는데 그걸 호응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황병서는 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남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 나가봐라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도 강한 어떤 협상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